주목을 받고 있는 여수시 문화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원장 측은 절차가 잘못돼 해임 효력이 없다며 계속 출근에 나서 문화원 내 불협화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처음으로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앞으로의 사업 성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경찰이 이순신 광장 내 거북선 조형물 추락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거북선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순천 아파트 사건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여수 이순신 광장의 상징이었던 거북선 조형물의 진입 통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관광객 5명이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이 사후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철저히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거북선 모형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이 무너져 관광객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 9시쯤. 사고 직후 전남도와 함께 대책 회의에 들어간 여수시는 오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썩기 시작해 사고가 난 만큼 우선 관내 관광시설의 나무 시설물을 점검해 파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물은 지난 2014년 설치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오일 코팅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전에도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전문가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현장에 거기를 갔었어요. 그 계단 그쪽에. 거기도 일단 우리 팀장 보고 한번 제가 한번 뛰어봐라. 여기도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고.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점검에서 방부목이 노후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 점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을 소환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전시물에 해당돼 안전관리 규정은 없지만 공공시설물인 점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해당 시설물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후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부목은 습도와 벌레 등에 취약한 만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적절하게 관리했는지가 이번 경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문화원의 불협화음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사회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이 이제 이어지면서 거의 막장에 이른 상황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원장도 2명이라면서요? 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장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업무도 완전히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조직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주 시 문화원에 보낸 시설물 원상회복 3차 촉구 공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건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건물 주변 화단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시의 경고에도 문화원 측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사 집필과 시 브랜드 사업 계획 등 주요 예정 업무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원장 해임 이사회 이후 3주째 벌어지고 있는 한지붕 2원장의 파행이 주된 원인입니다. 절차가 잘못돼 해임 효력이 없다며 임모 원장 측이 계속 출근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수도비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서로 이 사무실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있으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취재진이 방문하자 자리를 피해버린 임 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문화원 자금 유용 혐의까지 드러나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횡령죄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 특히 명백한 공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별다른 내역도 없이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주주격인 여수시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시 소유의 건물과 한 해 수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원받는 사실상 공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12명은 오늘 여수시와 순천시가 동부권 통합청사의 입지로 공모 신청한 여수시 율촌면 동양아파트 인근 부지와 순천시 신대지구 옛 외국인 학교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용이성과 입지 여건 등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였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늘 실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최종 입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는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2년 준공 계획이며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를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등 5개 산하기관 26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순천 아파트 피살 사건의 피해 여성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일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글은 청원 게시 일주일 만에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수칙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전부 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도 처음으로 조합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을 갖게 돼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세보다 싸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최근 광양에서도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80여 세대 규모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부지입니다. 오는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빠르면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 경관 심의 등을 통과하면서 지역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실용적인 주택 보급의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부족한 평형대 아파트가 조기 공급됨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 초조하게 행정 절차를 기다렸던 조합 역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뒤 5년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부지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는 것. 국공유지인 산림청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약 4.7%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 지원이 조합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움직임도 요구됩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건설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조합 인가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업 좌초에 실패를 경험했던 광양시. 이번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순천시가 지역의 이미지를 선양할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공식 슬로건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한 곳씩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안 하이도 아시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평화의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섬 전체가 유명 작가들의 천사상을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꾸며져서 다시 한번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기원해주는 천사 홈피스와 건강과 장수를 빌어주는 천사 헬스리아.
각양각색의 천사 조각상들이 선착장과 도로, 공원 등 하이도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된 천사 조각상이 318점, 세계적인 성화 조각가인 최바우르 작가를 비롯한 80여 명의 조각가들이 6년에 걸쳐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인권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 없는 미술관을 계획을 하게 됐고, 우리 전통의 솥대를 주제로 한 천사상과 풍물패를 연상시키는 농악 천사상도 이채롭습니다. 전 그 솥대에 그 천사들의 이미지를 담아서 하늘과 땅과 이 하이도 이분들의 소망을 다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천사상 기념관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을 상징해 앞으로 1004점의 전 세계 천사 조각상을 모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남도 끝자락 섬마을 하이도가 울타리도 지붕도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사상 미술관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의 7월 추천 관광지로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행 작가와 교수 등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둘레길과 휴양림, 다양한 먹을거리를 갖춘 백운산 4대 계곡을 추천 관광지로 선정하고 앞으로 관광 누리집과 영상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도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4대 계곡의 정비를 추진해 가족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한 동과 쓰레기 40여 톤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잔불 진화 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후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재산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천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육성사업평가의 네트워크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올해 모두 27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스팀인 광양제철고가 제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광양제철고는 8강전에 충남 기계공고를 상대로 승부차기로 승리한 데 이어 어제 서울 이랜드FC를 1대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광양제철고는 내일 전주 영생고와 결승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달 한 달 동안을 적조 방제를 위한 집중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적조 초동 방제를 위한 예찰선을 6척에서 12척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예찰 결과 수온 정보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적조 대응 초동 방제를 통해 피해 없는 해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모집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음 달 22일까지 10만 1,300제곱미터 규모의 서측 배후단지 식품산업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 뒤 24일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동안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농수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일반 물류와 제조업까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체들의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가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관내 10인 이상 종사하고 있는 광업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용과 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해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